제1장 뼈와 근육이 하는 일. 오슬로의 상점에서 사은 뼈 모형. 바이킹의 저주를 풀어라. 격과 연계. 3학년 1학기 1. 우리 생활과 물질. 5학년 2학기 4.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6학년 1학기 4. 여러 가지 기체. 1장에서 배울 내용. 1. 우리 몸속 뼈는 어떻게 생겼을까? 2. 우리 몸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걸까? 3. 우리 몸에서 관절은 어디에 있을까? 4. 근육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뼈와 근육이 있어 우리 몸이 움직여. 오슬로의 상점에서 사온 뼈 모형. 어머, 정말 놀라워요. 엄마는 감동한 얼굴로 입을 쩍 벌리고 있어요. 여보, 정말 그래요. 바이킹이 타던 배를 직접 보니 험한 바다를 누비던 용감한 바이킹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빠는 커다란 바이킹 손이 신기한지 계속 올려다 보며 배 주위를 몇 바퀴나 빙글빙글 돌았어요. 바다를 누비던 바이킹의 모습이 보이는 듯해요. 준원의 가족은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바이킹 박물관을 둘러보는 중이에요. 엄마 아빠의 결혼 15주년을 기념해서 온 가족이 노르웨이로 여행을 떠나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지요. 이제 하룻밤만 더 자면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돌아가기 싫어. 들뜬 엄마 아빠와 달리 준호는 바이킹 박물관이 조금 시시했어요. 쓸데없이 덩치만 커다란 배 세척이 박물관에 꽉 들어차 있을 뿐 준호가 꿈꾸던 해적 선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에이, 시시해. 살아있는 해적도 없고. 해적은요? 해적이 입었던 옷이나 투구, 칼 그런 건 어디에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준호가 아빠를 절절 따라다니며 퇴근하듯 물었어요. 글쎄다, 그런 건 축제에서도 많이 봤잖니? 준호야, 뱃머리에 새겨진 문양 좀 보렴. 저 멋진 조각 기술. 9세기에 저런 걸 만들었다니 놀랍다, 놀라워.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동에 젖은 듯 했어요. 어휴, 못 말려. 감동의 물결은 박물관을 나온 뒤에도 계속 튀었어요. 엄마 아빠는 준호에게 계속해서 바이킹의 역사와 문화, 9세기에 만들어져 1904년에 발굴된 바이킹의 배인 오세베르 그 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다행히 용감한 해적에 대한 이야기도 끼어 있었어요. 엄마, 우리 여기 들어가 볼까요? 박물관을 빠져나와 얼마쯤 걷다가 좁은 골목으로 막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말했어요. 엄마가 손으로 가리키는 상점은 아담하지만 아주 허름했어요. 먼지를 폴폴 날리며 당장이라도 폭삭 주저앉을 것 같았지요. 저렇게 허름한 곳에 뭐가 있다고? 아주 오래되고 멋진 기념품들이 있을 거야. 엄마, 저기 뭘 파는 상점이에요? 이것저것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바이킹 투구 같은 것도 팔지 몰라. 어때? 신나지? 준호보다 정말 신난 건 엄마였어요. 그 상점엔 분명 낡아빠진 조각품이나 오래되어 때가 꾀지지한 접시들만 잔뜩 있을 게 분명했어요.
엄마는 유난히 어깨를 크게 흔들며 아빠 손을 잡고 상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준호는 밖에 서서 아주 오래된 간판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상점 이름으로 보이는 꼬부랑 글씨 옆에는 알 수 없는 기호 같은 게 그려져 있었어요. 눈도 코도 입도 아닌 것이 어쩌면 그 세 가지를 함께 그린 것 같기도 한 요상한 그림이었지요. 안에서 부르는 엄마 목소리에 준호도 하는 수 없이 상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뭔가 이상 야릇한 분위기야. 안에서 부르는 엄마 목소리에 준호도 하는 수 없이 상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은 평범한 기념품 상점과 달랐어요. 크고 작은 조각품부터 푸른 녹이 쓴 동전들, 수백 년은 돼 보이는 낡은 양탄자 등 가게 안의 물건들은 무척 낡았어요. 하지만 어쩐지 재미난 이야기가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벨콘맨. 그림으로 보는 과학원리. 우리 몸의 주력뼈, 머리뼈, 팔뼈, 척추뼈, 갈비뼈, 골반뼈, 다리뼈. 아기가 태어났을 때 몸의 뼈는 약 450개에 이르지만 자라면서 서로 붙고 합쳐져서 어른이 되면 모두 206개가 되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뼈는 다리에 있는 넓적 다리뼈이고 가장 작은 뼈는 뒷속에 있는 등짝뼈지요. 상점 주인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환영한다는 노르웨이의 인사말이에요. 준호가 엄마와 상점 안 물건들을 둘러보는 동안 아빠는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여보, 이것 좀 봐요. 아빠는 큼직하고 낡은 상자를 앞에 두고 할머니와 마주 서 있었어요. 아빠의 밝은 표정을 본 준호는 호기심이 생겨 상자로 조르르 다가갔어요. 어이? 아빠, 이게 뭐예요? 뼈들이란다. 아빠는 마치 아가란다 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말투로 대답했어요. 상자 속에는 누렇게 빛이 바랜 뼈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아유, 징그러워. 엄마는 뒤로 움찔 물러나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징그러긴, 이건 그냥 뼈일 뿐이에요. 당신이 서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다 이 뼈 덕분인데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지요? 아빠가 골리듯이 엄마에게 말했어요. 준호 아빠는 과학 전문지 기자인데 주말엔 과학 교실을 열고 아이들에게 과학을 가르쳐요. 학생들은 대부분 1, 2학년 어린이들이에요. 5학년인 준호는 아주 우습지도 않다고 생각하지요. 과학 공부랍시고 클레이로 인체 모양이나 점을 그리고 있는 건 영 아니거든요. 적어도 과학 실험이라면 개구리 해부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지식 플러스. 뼛속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몸을 지탱하는 뼈는 어떤 부분은 딱딱하고 어떤 부분은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또 부드러운 연골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요. 뼈 안쪽 빈 공간에는 붉은색을 띠는 골수가 들어있는데 골수는 젤리처럼 연해요. 건강한 뼈 조직을 확대한 모습. 설마 당신 이걸 사려는 건 아니죠? 엄마가 물었어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도 과학교실에서 보여줄 그럴싸한 뼈 모양을 찾던 중이었는데 아주 잘 됐지 뭐예요? 뼈를 집으로 가져가려나? 준호는 속으로 좋아서 펄펄 뛰면서 진짜 싫어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 엄마 때문이지요? 아빠, 그래도 이건 좀... 왜? 주인 할머니 말씀으로는 지난 수백 년 동안 누군가를 기다리며 답답한 상자 속에서 지낸 불쌍한 뼈라는구나. 과학교실에 있었으면 딱 좋을 거야. 어머야? 이걸 산다고요? 수백 년이나요? 응. 주인 할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또 할머니가 이 뼈를 들여왔다는데 준호는 아빠의 말을 영 믿을 수 없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항상 진짜인 양 늘어놓거든요. 하지만 주인 할머니가 좀 이상한 건 사실이에요. 아빠가 뼈를 제대로 맞추는 건 자신 있다고 말하자 돈도 받지 않고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걸 보면요. 엄마는 이 징그러운 것들을 내 집에 들여놓았다가는 아침밥은 굶어야 할 거라며 아빠 옆구리를 쿡쿡 찔러댔지만 아빠는 끔찍하지 않았어요. 상자 위에 쌓인 뽀얀 먼지를 훅 불고는 번쩍 들어 차에 실었지요. 뼈 맞추기는 내가 자신 있지. 이래봬도 과학 전문 기자인걸? 꼭 알아둘 용어. 넓적 다리뼈. 골반과 무릎 사이에 뻗어있는 넓적 다리뼈를 말해요. 우리 몸에서 가장 길고 큰 뼈예요. 다음날 그 뼈들은 준호의 캐리어에 담겨 함께 비행기에 올랐어요. 대신 준호의 꼬질꼬질한 옷들은 쇼핑백에 들어갔지요. 준호네 집으로 온 뼈들이 상자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한참이 걸렸어요. 아빠는 저녁마다 뼈들을 꺼내 아주 작은 것까지 정성스레 하나하나 먼지를 닦아냈어요. 또 주말이면 공기가 잘 통하는 베란다에 두어 엄마를 깜짝깜짝 놀라게 했지요. 아빠가 무려 206개나 되는 뼈를 세심하게 맞추는 동안 준호는 스스로 나서서 아빠를 도왔어요. 왠지 모르게 끌리는 뼈들이었거든요. 아빠는 넛보다리 뼈를 들고 닦으며 말했어요.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바로 뼈와 근육 덕분이란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분명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을 게다. 에이, 그걸 아빠가 어떻게 알아요? 준호가 기다란 뼈 하나를 들고 휘휘 돌리자 아빠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외쳤어요. 알아둘 용어. 관절. 뼈와 뼈가 서로 맞닿아 연결되는 부위를 말해요. 우리 몸속에는 손가락, 발가락, 팔꿈치, 목, 어깨, 엉덩이, 등뼈 등의 관절이 있어요. 머리 관절처럼 꽉 맞물려서 움직일 수 없는 관절도 있지요. 안 돼. 그건 관절에 연결되는 부위라 특히 조심해서 다뤄야 해. 뼈와 뼈가 서로 맞닿아 딱 맞게 연결돼야 하는데 부서져서 한 조각이라도 떨어져 나가면 어쩌려고? 아빠가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르는 바람에 준호는 그만 팔뼈를 툭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지식 플러스. 뼈들의 결합 방법. 봉합 머리뼈. 서로 딱 맞게 단단히 붙어 있으며 움직일 수 없어요. 연골, 결합, 갈비뼈, 가슴뼈, 골반뼈, 등뼈. 갈비뼈는 가슴뼈와 연골로 이어져 있으며 호흡을 할 때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여
골반뼈는 특히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벌어지도록 물렁한 관절로 연결되어 있어요. 등뼈 길이는 방향을 움직일 수 있게 연골로 이어져 있지요. 경첩, 결합, 팔꿈치. 여다지 문에 닿는 경첩처럼 결합되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어요. 구관절, 손목뼈, 어깨와 발뼈 연결 부위, 골반과 다리뼈 연결 부위, 손목 등은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연결되어 있어요. 뼈를 함부로 다루면 안 돼. 이건 관절에 연결되는 부위라고. 아, 죄송해요, 아빠. 놀란 준호는 아빠의 표정을 살피며 머뭇 말했어. 다치진 않았니? 뼈를 다룰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단다. 네, 아빠. 완성된 모습을 빨리 보고 싶어서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아빠는 준호에게 일주일만 지나면 완성될 거라고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맞추지 못한 뼈들이 많이 남아 있었지요. 아빠가 뼈들을 맞추기 시작한 지 꼬박 보름이 되던 날, 준호가 집에 와보니 서재 한 구석에 드디어 뼈들이 우뚝 서 있었어요. 바이킹의 저주를 풀어라. 그날 밤 준호네 가족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든 시각,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에 준호는 얼핏 잠에서 깼어요. 똑똑 똑똑똑. 누구지? 준호는 잠결에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하곤 이불로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노크 소리는 더 선명하게 들려왔지요. 엄마 아빠가 방에 들어올 때는 노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떠오르자 준호는 번쩍 눈을 떴어요. 누구세요? 해적 선장. 잠깐 들어가도 될까? 네? 누구라고요? 해적 선장이라니까. 조금 전 저주에서 막 풀려났지? 내가 나 좀 도와줘야겠어. 문 밖에서 들려오는 황당한 말에 준호는 겁이 덜컥 났지만 용기를 내서 손잡이를 슬며시 돌렸어요. 나쁜 사람이라면 노크를 하고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노크를 하고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자신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 밖에 낯선 남자는 캐리비안의 해적들보다 더러운 차림새로 구부정하게 서 있었어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거참 몇 번을 더 말해야 되겠니? 아이고 힘없어. 난 바이킹 선의 해적 선장이라니까? 네, 아버지가 오슬로의 낡은 상점에서 가지고 온 그 뼈들 말이야. 그게 바로 나라고. 난 오슬로에서 온 바이킹 선의 해적 선장이야. 준호의 방. 아저씨는 누구세요? 70+. 골반의 생김새와 하는 일. 골반뼈는 우리 몸통의 아랫부분에서 척추뼈와 양쪽 다리뼈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한 소장, 대장, 방광 등의 내장을 받쳐주기도 하지요. 엉치뼈, 엉덩뼈, 공동뼈, 두동뼈. 준호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영문을 몰라 눈만 끔뻑거렸어요. 그나저나 내 뼈들이 말짱한지 봐야지. 엉터리 과학선생이 나를 엉망진창으로 이어놓은 건 아닌지 몰라. 해적선장은 팔다리를 굽혔다 폈다 자리에서 팔쩍 뛰어 올라보고 목을 뱅글뱅글 돌리며 점검을 했어요. 머리뼈도 어긋난 데 없이 그럭저럭 잘 붙었고
맞도록 안 썼는데 팔이 잘 굽혀지는 걸 보니 이것도 잘 연결해 놓은 것 같군. 엉터리 과학 선생이 제법이네. 으쌰 으쌰 하나 둘 하나 둘. 선장은 자신의 걸반을 이리저리 휘휘 돌리며 맨손 체조하듯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였어요. 선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준호는 그가 말하는 엉터리 과학 선생이 아빠라는 데 생각이 미쳤어요. 이상하네. 우리 아빠가 좀 엉뚱한 구석은 있어도 엉터리는 아니에요. 미안. 사과할게. 사실 나를 길고 긴 암흑, 훌쩍 그 암흑의 저주에서 잠시라도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었으니 내겐 더없이 고마운 분이시지. 훌쩍. 해적 선장은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어깨를 들썩이며 코를 훌쩍였어. 선장이 그런 모습을 보자 준호는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진정하세요. 이 휴지로 코 좀 푸시고요. 관절을 제대로 이었는지 몸이 아주 잘 움직이는군. 좋았어. 알아둘 영어. 장기. 척추동물, 등뼈가 있는 동물의 몸속에 있는 내장의 여러 기관들을 말해요. 내장은 심장, 간, 배, 위 등으로 가슴 안이나 배 안에 있지요. 선장은 휴지를 받아 들고는 이리저리 뒤집어 보았어요. 아마도 휴지를 처음 보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아저씨, 암흑의 저주라고요? 그게 뭐예요? 난 아주 먼 옛날 스칸디나비아 지방에서 사는 가난뱅이 농부였지. 그러던 어느 날 글쎄 친구가 뱃사람이 돼보지 않겠느냐고 나를 깨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싶어 그때부터 배를 타고는 대단한 모험을 시작했지. 사람들은 나를 붉은 수염이라고 불렀어. 커다란 배를 타고 거친 바다를 항해하다 해안가에서 내려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겁을 줘 금은과 보물을 빼앗았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았어. 그땐 그저 한 재산 만들어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는 생각뿐이었지. 준호는 덜컥 겁이 났어요. 걱정 마. 지금은 절대 그럴 마음도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나쁜 짓만 골라 하고 다니다 선술집에서 영험한 주술사와 딱 마주친 거야. 나는 결국 무시무시한 저주에 걸리고 말았지. 몸속에 크고 작은 장기들과 근육, 피부를 모두 다 잃고 오직 뼈만 남은 채 상자 속에 갇히는 신세가 된 거란다. 선장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말을 계속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짱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건 겨우 보름 동안만이야. 그나마 내 아빠가 뼈들을 완벽하게 맞춰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까지 붙어서 원래 모습으로 살아난 거지. 앞으로 보름 만에 이 저주를 풀지 못하면 난 다시 뼈만 남아 과학교실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영원히 서 있어야 할 거야. 선장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풀쑥 주저앉았어요. 제발 부탁이야. 나 좀 도와줘. 선장은 갑자기 준호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어요. 제가 어떻게 도우면 되는데요? 그야 나도 모르지. 하지만 단 한 가지는 기억이 나. 저주에 걸렸을 때 주술사가 하던 말이었는데 흐릿하게 기억이 사라져 가던 중에 그 소리가 들렸어. 70+, 근육의 종류.
근육은 크게 내장근과 심장근, 골격근으로 나누어요. 내장근은 내장이나 혈관의 벽을 이루며 내장들을 움직이게 하지요. 위에서 음식을 섞어 창자로 밀어 넣는 것도 내장근이에요. 심장근은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생명이 생겨나면서부터 평생 동안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지요. 작지만 부지런하고 매우 강한 근육이랍니다. 골격근은 뼈에 연결되어 오므라들거나 펴지면서 몸을 움직이게 해요. 심장근, 내장근, 골격근. 70+. 머리카락과 털. 우리 몸에서 가장 윗부분인 머리에 돋아난 머리카락은 보기보다 엄청 강해서 같은 굵기의 구리선보다도 더 질겨요. 대개 10만 개쯤 나와 있으며 한 달에 1cm 정도 자라요. 털은 피부를 이루는 세포로 이루어져 실 모양으로 피부 겉으로 자라나와요. 털망울이라는 작은 구멍에 있는 털세포가 세포 분열하면서 계속 만들어져요. 털은 죽은 세포라서 잘라도 아프지 않답니다. 털망울, 표피, 진피, 두피 위로 돋아난 머리카락. 내게 걸린 저주를 풀려면 바깥으로 통하는 5개의 통로를 알아내야 해. 그게 뭔데요? 전화는 갑자기 머리카락이 위로 쭉 곤두서는 기분이었어요. 바깥으로 통하는 5개의 통로를 알아내라.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 다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선장은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말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준호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5개의 통로, 그걸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선장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글쎄, 내가 그걸 알았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상자 속에 있을 리가 없었지. 난 이 저주를 꼭 풀고 싶구나. 넌 과학선생의 아들 아니냐? 머리를 굴려봐. 선장은 준호만 믿겠다며 기대에 부푼 표정으로 준호를 빤히 쳐다보았답니다. 웃기는 과학. 관절에서는 왜 우두둑 소리가 날까? 힝, 동물들 선에서 끝내자. 두목들 선에서 끝내자. 파이팅! 그것은 내가 하고 싶던 말인디? 파이팅! 우두두, 두두두. 두모님, 우두둑 하는 소리는 왜 나는 거죠? 뻥, 아흐. 이 판국에 그게 중요하냐? 그건 말이죠. 뼈와 뼈 사이에, 즉 관절의 양 끝에 연골이 붙어있고 연골은 작은 피막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 막 안에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윤활유 역할을 하는 액체가 채워져 있는데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가 녹아 있어요. 목이나 손가락 마디를 비틀면 큰 압력을 받게 되어 액체가 눌려 그 안에 있던 기체가 빠져나오면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오, 뻥, 어흐흐. 너도 가라, 하와이. 궁금한 우리 몸, 융합과학. 눈물이 나면 왜 콧물도 나오나요? 우리가 슬퍼서 눈물을 많이 흘리면 눈물샘에서 만들어진 눈물이 눈 바깥으로 흘러 넘쳐요. 눈 안쪽에 있는 눈물 주머니에 모아지기도 하지요.
눈물 주머니는 콧눈물관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콧구멍으로 이어져 있어요. 눈물 주머니가 눈물로 꽉 차면 눈물이 콧눈물관을 따라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코 밖으로 나와 흐르지요. 이것이 바로 콧물이랍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면 콧물도 함께 나오는 것이랍니다. 눈물샘, 눈물소관, 눈물주머니, 콧눈물관. 부딪히면 왜 멍이 생기나요? 온몸에 퍼져있는 그물 모양의 가는 혈관을 모세혈관이라 해요. 이 혈관이 충격으로 터지면 피부 밑에서 피가 나는데 이것이 서로 엉기면 퍼렇게 변해 멍이 돼요. 멍이 든 색이 검은색일수록 피가 많이 난 거예요. 하지만 피부 밑에 난 피는 피부 밖의 피처럼 딱딱하게 굳지는 않아요. 여자가 남자보다 피부가 얇기 때문에 멍이 잘 들어요. 차에서 책을 읽으면 왜 멀미가 나나요? 우리 몸이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것은 눈으로 보는 시각과 귀 안의 반고리관 때문이에요. 체조 선수가 평행봉 위에 넘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반고리관이 있어서지요. 이게 다 반고리관이 흔들렸기 때문이야. 반고리관은 3개의 고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안에 액체가 차 있어 몸을 움직이면 이 액체를 이용해 몸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알아차려요. 만약 흔들리는 차 안에서 책을 읽고 있으면 눈은 평형 상태인데 몸은 흔들리기 때문에 뇌가 살짝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멀미가 생기는 거지요. 멀미가 나면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아파요. 모기에 물리면 왜 가려울까요? 모기는 우리 몸을 물어서 피를 빨 때 피가 굳지 않게 액체를 묻혀요. 이것이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모기에 물린 부분이 가려운 거예요. 열이 나는 것은 피부에 침입한 세균을 막기 위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감기에 걸리면 몸에 열이 나는 것과 같은 것이랍니다. 배부르다. 한참 동안 가려울 것이다. 흐흐.